11시 주식 퀴즈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3월 한 달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3월의 마지막 장이었고요. 이제 4월 새로운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3월 한 달 내내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했고요. 하루 오르면 하루 내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0.28% 하락한 3061.42에 코스닥은 0.2% 약세로 956.17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투자자별 동향으로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개인들만 홀로 6,430억 이상 사들이면서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장 초반에 상승폭을 반납해낸 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1,480억가량 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흐름은 다소 재미없이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 장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되고 또 어떤 이슈들을 살펴봐야 될지 오늘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수익을 위한 공략주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질문도 좋고 응원도 좋습니다. 관심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위원들과 장중에도 직접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위원님들 이름만 남겨주시면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땐 비밀번호 걸려있죠?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찰칵 찍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둘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퀴즈 풀면서 재밌게 시장 이야기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시는 두 분의 위원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위원, 나인원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더 넓은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함께 퀴즈 풀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시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부터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와 이수 앱제스 좀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스푸트니크 V가 국내에서 승인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넥스와 이수 앱제스가 오늘 상승세죠. 바이넥스가 22%로 아주 강하게 오르고요. 이수 앱제스는 마감 때는 조금 빠진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강합니다. 시멘트와 또 건축 자재가 강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건설주보다도 그 뒤로 따라가는 시멘트 그리고 건자재들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급등하는 모습들 포착이 됐고요. 이 보궐선거의 부동산 정책에 또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관련주들이 이 테마와 이슈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오늘의 업종 꼽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위원들은 또 어떤 것들을 꼽아오셨을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임광빈 위원께서는 두나무 상장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나인원 위원께서는 정치 테마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임광빈 위원과 먼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네. 반칙이에요. 업종인데 업종이 아니고 지금 두나무 상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로 한번 좀 얘기를 풀어봐야 될
될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부분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나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자, 제가 반칙이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네. 지난주부터 사실은 IPO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IPO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두나무 상장이 있고 또 마켓컬리 상장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미국의 코인베이스까지 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두나무라는 이게 무엇이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두나무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하냐면 오늘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최근에 동방, 쿠팡 상장 이슈 때문에 연속 상한가를 가고 바닥권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IPO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IPO 예정 관련주가 무엇이 있느냐 했었을 때 크래프톤 관련주가 있고 야놀자 관련주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코인베이스도 어떤 기업이냐?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와 동일한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왜 이렇게 두나무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가상화폐 거래소,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현재 몸값이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나무라고 하는 이 기업은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보다 하루 거래 대금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100조 정도 되면은 두나무는 한 10조 정도, 10분의 1 수준으로만 평가를 해도 10조의 지분 가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하면 10조 정도 규모의 몸값을 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했었을 때 두나무의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 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갔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어제 핫했던 종목은 바로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200만 주 정도를 583억의 두나무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분율로 치면 6% 정도인데 지금 하나투자증권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시장이 상승 방향을 탈 때 대세 상승일 경우에 거래 대금이 많아지면서 거래세, 이런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권사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자, 현재 하나투자증권이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한 번 더 시세를 낸 부분은 바로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아직까지 정말 중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두나무 상장과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과 함께 정치 테마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 지금 어느 때보다 정말 궁금한 그리고 정리가 필요한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이 시즌에만 종목을 잘 봐도 반은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다가 정말 대선 시즌에만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시장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좀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 최근 들어서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장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관련 인물들의 어떤 악재가 시장에 노출되게 된다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거래 대금을 일으키면서 대폭 큰 상승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 그 구간 내에서 정말 보유를 통해 수익을 냈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윙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진입을 하였지만은 적절한 시점에서 손절매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유를 하다가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해프닝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어떤 트레이딩 또는 이와 같은 어떤 투자의 어떤 행태 자체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도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1000포인트대를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정치 테마주 섹터 대다수가 코스닥 중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조금 더 많이 잡더라도 2,000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한 종목군들이 다수가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점, 그리고 그와 함께 코스닥 지수의 어떤 1000포인트, 최근 들어서 버블 이후의 어떤 최고점의 어떤 저항 가격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를 돌파 및 안착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기에 수월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인맥, 오로지 인맥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인맥보다는 앞으로 나올 정책, 그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또는 그에 관련된 어떤 매매 툴을 확립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위한 나름의 실력을 좀 갖추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고가권의 어떤 돌파 시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상 돌파 매매 또는 추격 매수, 더 나아가서 짧은 구간 내 변동성 강한 구간 내 스캘핑 매매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턱대고 진입하셨다가 손절매 못하시고 그냥 마냥 버티십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한두 차례 기다렸더니 보유했더니 이내 급등을 하면서 내 매수가까지 올라와주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는 버텨주시지만 조금 더 시간을 과거로 돌린다면 코로나19 섹터 당시에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매매로 포지션 홀딩하셨다가 말 그대로 최고가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포지션을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은 절대 추격 매수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서도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툴, 트레이딩 툴 이거 자체를 꼭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막연하게 호가창만 보고 매수세 들어오니까 따라붙고 그냥 차트 대충 한번 훑어보시다가 분봉상의 정고점 돌파니까 따라붙어 보고 이런 매매로서 여러분들 절대 좋은 결과 내실 수 없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에이텍TN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고 매우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께 상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이어서 에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텍TN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는 2등주인데 사실상 이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주도주 또는 대장주 위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래량 없는 종목, 바닥권에서 정말 횡보하는 종목을 모아서 보유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버시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지금 내가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5천만 원, 1억, 2억, 3억 그 이상의 매매 자금을 운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을 키우시고자 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 에이텍은 2등주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어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이제 형지 엘리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지 엘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매매인데 대장주 고가권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차마 매수하기 두려워서 그렇지 않은 관련 종목으로 일컬어졌던 종목군들 약한 종목, 꼴등주 이런 종목들에서 작은 어떤 수익을 좀 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발생했던 거래량으로는 시세를 보여줬지만은 이러한 종목은 여러분들 대장주가 감기 걸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말 그대로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이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대장주 에이텍TN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어떤 인맥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정책주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정리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항상 대장주들을 잘 짚어봐야 된다라는 부분 살펴봐 주셨습니다. 관련주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업종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퀴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3개의 힌트를 공개할 텐데요. 힌트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함께 추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많은 문제를 맞히시게 될지 1라운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문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에 맞는 종목명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힌트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종목 초성이 나왔네요. 자, 키읔, 리을, 시옷, 비읍, 티읕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목 초성으로는 초성만 보고 지금 아시는 눈치인데요. 자, 일단 두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체 캐릭터 기반 키즈 콘텐츠 전문인데요. 자, 나인원 의원께서 지금 일단 초성 보고 바로 감이 오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일단 초성을 보고 찍었는데 두 번째 힌트를 보고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 개까지 띄워줬었던 종목이죠. 캐리언니, 캐리소프트입니다. 캐리소프트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초성이 사실 흔하지는 않죠. 캐리소프트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힌트는 과연 뭐였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국 진출하는 캐리와 친구들 핵심 힌트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첫 번째 힌트에서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지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힌트 보시죠. 자, 이번에도 종목 초성이 나왔습니다. 히읗, 티읕, 티읕, 지읒, 지읒, 기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어떤 건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힌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지난달 두나무 지분 자, 206만 9,450주 취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가 읽느라고 지금 어떤 분이 먼저 누르셨는지 못 봤어요. 같이 동시에 눌러줬는데 임건민 의원님이 먼저 누르셨나 봅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일단 키워드도 맞고요. 두나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하나투자증권 정답입니다. 자, 임건민 의원께서 오늘은 조금 더 유리했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펀드 완판 효과 이틀 연속 급등이었습니다. 역시 하나투자증권이 맞았네요. 자, 나인원 의원님이 손이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빠르게 누르실 수 있도록 손 빨리 뻗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힌트 주시죠. 자, 이번에도 종목 초성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짧아요. 뭘까요? 일단 아직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은데, 자,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자, 두 번째 힌트는 기아 전기차 EV6의 스위치 독점 공급이라는 또 핵심 힌트가 나와줬습니다. 나인원 의원님? 네, 오늘 장중에 뉴스가 나왔고 그에 반응했던 종목이죠. 네, 트로윈입니다. 자, 과연 맞을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윈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준 것 같은데, 세 번째 힌트는 뭐였을지 한번 보고 가시죠. 세 번째는요, 센서 전문 기업, 지난해 흑자 전환 성공이라는 힌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힌트만 보고도 아주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잘 맞히고 계셨을까요? 자, 1라운드 승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치열했던 1라운드가 지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봤는데 두 분이 또 으쌰으쌰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도 여기서는 볼 수 있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자, 2라운드와 3라운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또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다한 종목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특징주들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상한가 특징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등장했고,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사업 등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도 상승세,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마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서 살짝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에이텍TN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퀴즈왕 종목이기도 하죠. 특히 오늘 함께하는 나인원 의원의 공략주였습니다. 대선 테마 시즌에만 집중해서 잡아도 주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오늘 에이텍TN 상한가로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또 오르락 내리락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꼽아오신 오늘의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인원 의원께서, 임강빈 의원께서는 우리기술 투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실 것 같고, 나인원 의원께서는 자, 오늘 확실히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임강빈 의원과 함께 우리기술 투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일 것도 같아요. 사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한테 좀 강조를 해주셨던,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나무 그렇죠. 이슈와 관련해서 네. 우리기술투자는 지금부터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오늘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실까요? 자, 최근에 트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있냐? 일단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잖아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게 IPO 관련주가 있고 정시 테마주가 있다. 두 개가 시장의 트렌드죠. 자, 근데 그중에서 IPO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 IPO 관련주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제가 IPO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주는 IPO 1탄, 2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을 직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가 왜 이렇게 최근에 시세가 좋냐? 제가 미리부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우리기술투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시가총액은 4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기술투자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역시나 코인베이스 관련주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가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두나무가 시가총액이 코인베이스의 10분의 1 정도만 평가를 받아도 10조 수준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기술투자라는 이 기업은 2015년도에요. 2월 달에 4억을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무려 우리기술 투자가 56억까지 두나무의 지분을 늘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56억이 지분이 8%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은 무려 58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분율이 6%밖에 안 돼요. 우리기술투자는 56억을 투자하고 지분이 8%인데 하나투자증권은 580억을 투자해서 겨우 지분을 6%를 보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기술투자가 정말 투자를 잘했구나. 역시나 우리기술투자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처럼 투자를 잘하는 기업들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왜? 이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이런 창투사들은 보통 기업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투자란 지분 가치 그리고 지분 평가 차익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요.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겠죠. 자, 56억에 투자한 이 기업, 현재 지분 가치로만 대충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지분 가치로만 700억 이상, 10배 이상이 오른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정말 100조로 추산이 되고 두나무가 나스닥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시킨다고 한다면 그 지분 가치만 8천억이 될 것이라고 제가 시가총액 4천억대부터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그러면 10,000원까지 가는 거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3월 16일 날 IPO가 시장의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기술투자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바로 이 이슈 때문이에요. 이제 시가총액이 딱 8천억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큰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그때 비트코인이 대한민국 시장을 뒤흔들었었을 때 두나무 지분으로 올라갔었던 우리기술투자 전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전고점 뛰어넘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꾸준하게 두나무 관련된 기업들, 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대성창투, 에이틴업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사실 이 시간에도 짚어봤듯이 지금 두나무가 미증시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억도 넘어서서 조 단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기술투자는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만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주들도 쭈르륵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나인원 위원과 함께 대원미디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디어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이슈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지금 일본과 중국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오를 만한 이슈인가는 아직 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미디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송식적인 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원 미디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과거 영시민 또는 둘리와 같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용감 합체라는 어떤 3D 애니메이션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 쪽에서도 상당히 조회수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 쪽에다가도 지금 현재 컨텐츠 공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실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임광민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IPO 쪽에 있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디북스라든지 네이버 웹툰, 사실 우리 증시에 상장을 할 것인지 또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인지 그 방향성은 지금 미국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성,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웹소설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대략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참 놀랍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직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들이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영업이익과 실적은 정말 기존에 꾸준히 유지해왔던 그 실적을 뛰어넘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어떤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반전되는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명분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 그대로 급등주이고, 그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조금은 어려운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상에 사실상 어떤 자금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최근 2주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강한 슈팅, 상승세를 이어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사실상 목표가 또는 시가총액을 어디까지 달성할지 사실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이고요. 고가권입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또는 세방전지라는 종목과 유사한 차트 형태를 보여주면서 정말 신고가 갱신을 연일 이어나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하시더라도 소액으로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그 외에는 기존의 포지션 갖고 계시다면 수익을 취하는 쪽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혹시 수익을 지금 좀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살펴봐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아직 퀴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2라운드까지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라운드 2는요, 주식 명언 맞히기가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가끔씩 정말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정말 매도 버튼 누르기 전에, 이런 명언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명언들 오늘도 함께 배워볼 텐데요.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명언들이 등장할지 그 명언 사이사이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명언 채우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땡땡땡 투자는 효과적인 만큼 고독감과 외로움이 필연이다. 자, 고독감과 외로움이 필연, 어떤 얘기일지 좀 궁금합니다. 임광빈 의원님 아시는 눈치예요. 계속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가죠. 또 하락하는 종목은 또 하락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신고가가 최고점이기도 하지만 때론 거기가 최저점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계속 떨어지는 그 자리를 역발상 투자는 효과적인 투자가 있는 것이죠. 자,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답일까요? 한번 바꿔보시죠.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아무래도 남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고독하고 또 외로움이 필연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잘 견뎌내면 수익까지 이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자, 땡땡땡땡이 두려워서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라인원 의원님, 어떤 걸까요?
시장 격언이라는 것도 각 시장 상황별로 적절한 것을 선택적으로 좀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와 같은 즉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사실상 약세장이나 하락장에서 이와 같은 격언을 상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손실을 전저점을 이탈하는 손실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상승장에서 좀 더 적절한 격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장에서 적절한 격언일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열어볼까요? 추가 하락 정답이었습니다. 참고로 피터 린치의 명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또 우리 나인원님의 보충 설명까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명언이 등장할까요? 자, 주식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기업의 땡땡 흐름을 분석하는 것. 자, 주식을 평가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죠.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뭐 주가 흐름도 봐야 되고, 어떤 흐름을 봐야 될지. 자, 임광민 의원님, 긴가민가 하는 듯한 눈치인데 그래도 정답을 왠지 한번. 차트도 아닐 것 같고 수급도 아닐 것 같아요. 당연한 건 아닐 것 같아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맞을까요? 자, 빈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라고 찍으셨는데 지금 맞추셨어요. 주가나 아무래도 차트는 아닐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왜 현금 흐름일까? 이거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스 클라만의 명언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명언 문제 함께 맞춰봤습니다. 이번엔 승자 확인하시고요. 수익률까지 보고 올게요. 참 정말 저도 이렇게 수익률을 매일매일 보지만요. 이렇게 옆에 수익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률 보고 왔으니까요. 중간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인원 위원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중간 점검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시간을 기다린 종목이 있습니다. 에이텍TN 바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번 좀 꼼꼼히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자, 지금 목표가는 3만 원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37,550원까지 달성하면서 46% 수익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에이텍T를 계속적으로 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24,000원을 이탈치 않는다면 그 가격까지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세팅한다는 생각으로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셔도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 실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내셨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십니다. 동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가권 내에서 상승을 확인하고 뒤늦게 진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추격 매수라든지 어쩔 수 없이 정말 호가창과 차트상의 돌파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매매가 잘못되었거나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매매를 통해서도 정말 엄청난 수익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사실상 소위 주린이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시장에서 과거에 대장주로 일컬어졌던 종목 그 대표적인 예가 에이텍TN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철저히 지켜주는 가격대를 찾고 그 가격대 즉 소위 말하는 MTN 방송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죠. 주포의 매수 평단가 가격을 이탈치 않는 횡보세 또는 물량을 걷어들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에도 그 해당 가격과 동일한 위치의 가격을 매수 평단가로 잡고 끌고 나가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소위 정말 고가권의 추격 매수를 하고 돌파 매수로 접근하고 시초가에 정말 갭을 띄워주는 그 매수세를 보시면서 추격 매수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략, 최근 들어서 제가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너튜브를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와 같은 전략 앞으로 발생 자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거래 계속적으로 발전하시고 확장하시면서 적용까지 하셔가지고 큰 수익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22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24,000원대 가격을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이 가격은 방송상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주포의 매수 평단가라고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고가권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히 이 종목을 핸들링해 왔던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세력이다, 주포다 이런 어떤 인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매수 평단가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종목의 물량을 크게 쥐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매수 평단가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냥 그 가격의 주식을 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고루 적용하셔서 발전시키셔서 큰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이텍TN 오늘 또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슈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라온CQ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외 흐름이 좀 예상치 못하게 일단 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일이 조금 더 기대되는 흐름, 내일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흐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라온CQ 오늘 밤에 꼭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도 내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말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 장 마감 후쯤에 SKT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백신 여건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다급하게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사업을 SKT가 할 것인가 또는 SKCNC가 할 것인가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백신 여건은 무조건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갖춰 나가고 있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안까지 만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상장사는 라온CQ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해당 기사가 상당히 좀 오버인 양 아닌 양 상당히 장 마감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또 송출된 기사가 제목이 수정이 되고 상당히 관련된 또 앞서 다른 채널 나왔지만은 가상화폐 쪽에서 있어서도 백신 여건과 관련된 가상 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락을 보이면서 상당히 정말 단시간 내에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 마감 후쯤에, 그러니까 동시호가 막 시간쯤에 상한가 잔량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상한가가 풀리진 않을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도 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외 상한가로 좀 마무리 지었고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라면 내일 시장의 주도주로서 또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보유자분들은 내일 큰 수익 거두셔서 맛있는 거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내일 흐름이 정말 기대되는 라온CQ 살펴봐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또 다음 위원과 함께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 함께 또 중간 점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저희는 좀 단기, 중장기 전략을 나눠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종목들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오오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신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제가 단기 종목을 따로 말씀드리고 또 단기 종목은 직장인분들이 하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종목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단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 종목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묶어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네오토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엊그저께 대원 화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두 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시장에 섹시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 인물이 있죠. 여권의 후보와 야권의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권의 후보 관련주들이 강했었습니다. 야권의 후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 여권 관련 후보주들은 조정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오늘 올라갔던 여권의 후보 관련주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야권 후보 관련주가 또 상대적으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니까 수급 시속 게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시 테마주로 보실 때는 두 가지 관련주들을 놓고 어떤 종목이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인물에 특히나 이 인물 관련주들은요. 지지율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지지율 관련된 뉴스가 났었을 때
주식이 움직이더라. 그와 관련해서 제가 네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주 트렌드가 바로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이런 눌림자리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다시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이렇게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조정을 나오고 있죠. 네, 다시 한 번 더 매수하기 정말 매력적인 구간대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건 바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원화성 상한가 이후 자, 네오토도 상한가를 가고 나서 눌림자리를 공략했고요. 대원화성도 상한가를 가고 난 눌림자리가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오죠. 자, 이런 종목들 바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자, 바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또 바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화신전공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자, 화신전공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서 상장 이후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말은 더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팔지 말라 그랬죠.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다. 자,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큰 시세 상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네, 주식은 상방이에요. 왜 상방이냐고요? 시장의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관련 기업들, 특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었을 때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해운업종, 원자재 업종, 그리고 정유,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화신전공은 운수장비죠. 현대차가 고물가 관련주로서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가 깨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1,050원이 갔었을 때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시가총액 2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여러분들 쭉 관심 있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대한해운이라는 기업인데 자, 제가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HMN과 짝지로서 말씀드렸죠. HMN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달부터 그 누구보다도 강조드렸고 무려 이번 달만 87%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HMN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대한해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해운이 오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해운이 하고자 하는 이 2천억 정도의 유상증자 이 부분 때문에 시간외에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내일 갭 하락을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채무 상환 목적의 유상증자라는 게 과연 호재인가 악재인가? 여러분들 해운주는요. 상선과 용선으로 운영이 돼요. 자, 이 사선과 용선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선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근데 용선이 문제가 돼요. 용선은 빌린 배입니다. 보통 60%를 빌려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운주는 원래 부채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갚아나갔다.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를 갚아나가겠다 하는 건 앞으로 해운주의 물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최근에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이 대만의 업체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많은 배를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해운업종은 좋아질 것이다. 오히려 하락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대건설기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섹시 미인 차트로서 우리가 팔지 않고 끌고 가야 된다. 제가 목표가 7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죠.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꼭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를 따라오시면서 단기 종목과 장기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차례를 다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정리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S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내일장 공략줄 들고 금방 돌아올게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분과 함께 먼저 찾아볼게요. 임광빈 위원입니다. 자, 위원님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위원님, 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이 불기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단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스트래픽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기업의 어떤 내용과 모멘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트래픽 최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주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인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또 하나죠. 제가 미인 차트라고 불리는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코롱인더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민을 보게 되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사람도 민, 저 사람도 민, 저 사람도 예쁘다 하지만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예쁘다라고 하죠.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상한가에 갔었을 때 SK에서 인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SK든 현대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기업들이. 자, 이와 관련해서 S트래픽을 SK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S트래픽과 함께 협력을 하기 위한 MOU가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데 NDA, 비밀계약서까지 체결했는데 최근에 SK와 LG화학이 서로 소송전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뤄지고 있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SK가 S트래픽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가겠죠? 목표가 10,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트래픽 구해해 주셨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다음 공략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나인원 위원과 돌아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네. 내일장은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자, 이제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PC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DPC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그와 관련된 재료와 뉴스에 상당히 집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그랩, 사실상 시가총액 지금 현재 평가 가치가 약 한 17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이 된다면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마도 우리나라까지도 진출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 현대차까지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기차가 사실상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차량 렌트 서비스 또는 지금 현재 구독형 경제라고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 월 구독료, 사용료를 내면서 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어떤 투자 회금, 투자 자금 회수까지도 기대되는 시점이니만큼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PC가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이제 저희는 퀴즈왕을 뽑아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빙고판이 기다리고 있죠? 빙고판 바로 보시죠. 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종목입니다. 임광빈 여기 위원님. 드림텍이 있네요. 드림텍 어디 있을까요? 드림텍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또 어디 있을까요? 왼쪽 두 번째 나 밑에 두 올. 두올 찾았습니다. 자, 정답일까요? 둘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드림텍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 여기 있습니다. 정답이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네. 저 밑에 드래곤 프라이. 네, 정답이고요. 맞나요? 네, 네, 정답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네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각선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정답입니다. 자, 5종목 모두 다 나온 것 같네요. 화면으로 승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임광빈 위원께서 오늘 퀴즈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뒤 밤 12시에 시작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아래 보시면요. 임광빈 위원님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알찬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